네,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책 유어셀프고요. 저번 시간에 한강 코인의 편승에서 좀 떡상 좀 하나 싶었는데 네. 뭐 미비한 상승으로 그쳐서 너무나도 아쉬워하고 있는 장첸입니다. 저는 만족하고 있는 공성생. 왜 아쉬워요? 아 근데 네. 다른 작품에서 우리가 이렇게 네. 확 올라왔던 기억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보다 더 하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나름의 기대를 했는데 뭐 비슷한 수준이길래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다. 근데 왜 그 뭐 일례로 제가 했던 그 책들 중에 조회수가 아직 200회 뭐 이 정도인 것들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거에 비교하면은 좀 높은 편이지 않나? 네. 그쵸. 뭐 그런 초심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맞아요. 저희 처음에는 진짜 처음에 조회수가 어떻게 나왔더라? 되게 잘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했었잖아요. 아직도 50몇 회인 거 있어요. 저희 컨텐츠 중에. 뭐예요? 튀김. 진짜 이걸 왜 했나 싶어. 튀김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신가요? 튀김의 역사? 튀김의 발견. 네. 튀김 발견? 저도 진짜 기억이 잘 재밌는데. 안 나네요. 진짜 재밌는데. 자, 어린 왕자입니다. 네. 읽어보셨죠? 네, 한 2번, 3번 읽어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책들이 그런 책이 꽤 많았습니다만 뭔가 어렸을 때 읽고 나서 그리고 어른이 돼서 읽었을 때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책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요번에 이거 처음 읽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읽었는데 지금은 어떻네, 다르게 다가오네 하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네. 그게 좀 아쉬웠어요. 뭐 아쉬울 거 뭐 나이 계속 먹을 건데요. 뭐. 그러니까 뭐 50살 나중에 때 먹으면 70에 읽고 막 맞아, 그러면 또 다를 수 있어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 경험과 비교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약간은 좀 아쉬웠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혹은 더 깊게 읽어봤던 책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나요? 그쵸.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네. 1억 4천만 부가 팔렸어요. 엄청난. 1억 4천. 네, 1억 4천. 와. 우리 저번에 연금술사도 막 2억 3억 뭐 이러지 않았나요? 기억 안 나는데 그때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막 기네스인데 되게 다양한 언어로 많이 팔린 그런 기네스. 그렇죠. 얘도 네. 장난 아닙니다. 1억 4천만 부. 그리고 전 세계 301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팔렸어요. 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성경 다음인가 다다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책이고 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고 사랑하는 책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좀 편승 좀 하겠습니다. 자, 작가는 생텍쥐페리. 네. 프랑스인가요? 그쵸. 풀네임이 앙뚜앙 드 생텍쥐페리입니다. 네, 아주 부자 가문에서 태어난. 그래요? 아주 부자래요. 오. 어렸을 때 진짜 성에서 살았대. 진짜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크다가 네. 나중엔 전투기 비행기 조종사가 돼서. 그래서 소설도 그러면 그렇게 쓴 건가요? 그쵸. 뭐 야간 비행이라는 소설도 있고. 그래요? 뭔가 좀 자유롭고 비행가 그런 관련된. 것들. 네, 예전에 우리 갈매기의 꿈 네. 리차드 바크도 비행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음. 그때도 생텍쥐페리랑 비슷하네요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오십시오. 갈매기의 꿈. 보고 와야 될 게 많네요. 여러분 이거 튀김, 갈매기. 그러니까 네. 튀김 갈매기 튀김 갈매기 1900년에 태어나서 네. 1944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젊은 나이에? 네, 비행하다가 실종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2000년대 들어가지고 막 잔해도 그 비행기 잔해도 발견되고 그 당시 군인이 네. 뭐 내가 어떤 뭐 프랑스 비행기 뭐 미국 비행기 뭐가 있어가지고 격추시킨 기억이 있다라는 진술을 하면서 이때 이제 사망했다는 게 확실시 되면서 네, 이 44년까지 살았다라고 하여 이 책이 유작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43년도 작품이에요. 자, 미국에서 이제 지내던 시절에 발간됐던 소설인데, 네. 뉴욕에 있을 때, 네. 테이블에다가 이 냅킨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런 그림을 막 끄적끄적였대요. 네. 그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 아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당신 소설 하나 써보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제안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됐고, 1935년에 네. 이제 사하라 사막에 이 사람이 실제로 불식착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5일 동안 거기서 막 갇혀 고립되어 있는데 네. 그때 막 봤던 환상들, 막 고생했던 것들 음.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된 소설이라고 합니다. 몰랐어요. 실제로 네. 이제 주인공이 네. 소설 속 주인공이 네.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는 게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고 나서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쭉 이야기해 볼 건데요. 네. 굉장히 유명하죠? 네. 명대사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뭐 명대사가 뭐가 있죠? 나무위키에 찾아봤더니 명대사만 이만큼 한 페이지더라고. 그래요? 책보다 더 많아. 명대사가? 뭐 지문까지 있는 거예요? 명대사 책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명대사들이 있는데요. 공 네.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네. 그리고 모든 어른들은 한때 어린이였다. 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네. 또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만약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네. 저기 마지막 건 알아요. 아, 그렇죠. 네, 마지막 건 알아요. 다들 이렇게 뭐 어디선가 들어본 명대사들이 가득한 소설이고, 뭐 명대사라고 뽑혀 있는 것들 보면은 뭐 네. 어린이였다, 그걸 기억하는 어른은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게 희망적이고 뭔가 행복함을 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명대사들인데 네. 내용들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쭉 네. 들어보시고 네.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일까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그 보아뱀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그쵸. 네. 그 그림. 네, 그 그림. 그것도 뭔가 썰이 있는데 네. 이 여러분 뭐 어차피 어떤 그림인지 다 아실 겁니다.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네. 그 책에 나오는 그림들이 맞아요, 요 그림. 다 똑같대요. 그래요? 똑같은 이유가 이게 네. 생텍쥐페리가 직접 그린 사파래요. 아.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쓴다고 합니다. 요런 그림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생텍쥐페리가 이걸 가지고 좀 개탄했던 일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은 이런 그림 뭐 있으면 보아뱀 뭐 그림 있으면은 네. 코끼리 삼킨 보아뱀이잖아. 우리가 되게 네. 쉽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게 너무 슬펐대 자기는. 왜요? 왜냐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건데 네. 틀에 박힌 사고를 벗어나고자 자기가 넣었던 그런 뭐 에피소드인데 또 다른 틀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자기는 좀 슬펐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보아뱀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거의. 그죠. 거의 처음이었던 거 맞아. 같아요. 방금 첫 페이지 나왔는데. 자, 줄거리 이제 들어갑니다. 네. 소설 속 화자는 나입니다, 나. 네. 비행기 조종사고요. 네.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있었던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지. 네. 어린 시절에 나는 막 이렇게 보아뱀을 그려가지고 막 어른들한테 보여줬대. 방금 그 모자같이 생긴 그림을. 어른들은 하나같이 야, 뭐 모자를 그렸냐? 막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린 의도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알아봐주지 못하는 어른들에 대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네. 그런 어린 시절을 얘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후일담처럼 이렇게 적어 나가는 서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6년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어린 왕자가 생각이 난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써 내려가는 형식이고요. 또 어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른들은 숫자로 설명해야 좋아한다. 만약에 내가 사하라 사막에서 뭐 약간 금발쯤 되는 어린 왕자를 뭐 이 정도 되는 키 이렇게 만났어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른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을 전혀 갖지 못할 것이고 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도 안 할 거다. 네. 그렇다면은 키가 몇 센티미터쯤 되는 혹은 몇만 프랑의 뭐 비행기를 타고 온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서 설명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일단 뭐 여기서부터 네. 아이와 어른에 대한 좀 시각의 차이를 좀 처음부터 좀 잡아놓고 시작하는 느낌이 들죠. 근데 그도 그럴 게 저희도 이거 지금 촬영 처음 시작할 때 어린 왕자 얘기할 때 딱 1억 4천부 뭐 300여 개 뭐 이렇게 숫자로 얘기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거 네. 엄청 많이 팔렸어요, 전 세계에서. 대박. 진짜 되게 많은 말로 이렇게 네.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떠셨어요? 저희 너무 많이 숫자를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닿지 않아. 그러게요. 이렇게 막 1등을 했고 1억 4천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맞아. 와닿는데 이게 어른이어서 그런 걸까? 근데? 어른들의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
애들은 그냥 음. 됐다시 큰 막 맞아요. 호랑이 봤어요. 엄청 많고 2.7m 정도 됐니? 음. 에? 그게 뭐예요? 약간 음. 이런 건데 그게 어른이 되는 걸까? 숫자를 깨우친다는 게. 글쎄요.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네요. 숫자 얘기 별로 안 나오는데. 네. 자, 이렇게 불시착해가지고 네. 막 정신을 잃어가고 있을 때 누가 갑자기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요. 저기 양 좀 그려줘. 뭐라고? 일어나, 양 좀 그려줘. 아무도 없는 이 사막에서 네. 누가 갑자기 자기한테 양을 그려달래.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고 이렇게 화들짝 일어나서 딱 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막 와가지고 빤히 보고 있는 거야. 양 좀 그려줄래?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주인공과 어린 왕자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요. 뭐 네. 어쩔 수 없이 비행기도 고쳐야 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왕자가 비행기를 보면서 뭐 어느 별에서 왔는지 뭐 이건 뭐야 하면서 뭐 왕자는 다른 별에 난 다른 별에서 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해요. 나는 44번이나 노을 지는 걸 바라본 적이 있어 하면서 노을 지는 걸 보는 걸 너무나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닷새가 되는 날 네. 이제 올 동안 많은 얘기를 했겠죠 또. 이제 물도 얼마 안 남고 마음은 엄청 다급해져요. 그래서 막 빨리 비행기 고쳐야 되는데 이 왕자라는 놈이 옆에서 되게 실없이 계속 막 이렇게 그냥 말만 계속 하는 거야. 조절.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아하, 짜식. 막 되게 한가롭게 이런 질문하는 거죠. 네. 양은 그럼 작은 나무를 막 먹으니까 양은 그럼 꽃도 먹겠네? 그래 뭐 먹지. 그럼 꽃에는 왜 가시가 있는 거야? 아유 뭐 그냥 가시가 있든 말든 먹어. 아유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지. 아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자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네. 막 땡깡을 부려요. 아하. 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소중한데 장미한테 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도 어른들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나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온 별에 있었던 장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왕자가 살고 있던 소행성의 이름 뭔지 아시죠? 아, 비유길리. 그렇죠. 맞죠? 뭐 어플도 있었고 맞아요. 우리 가던 술집도 있었고 술집도 있었고. 뭐 네. 2차 창작물 엄청 많을 거예요. B612라는 소행성에 살고 있었는데 네. 이 친구가 사는 거기는 휴화산 1개와 활화산 2개가 있는데 크기가 뭐 한 발목 정도 돼요. 화산인데.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서 씨앗이 1개가 날라옵니다. 오호. 그리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더니 네. 엄청 자기를 이렇게 막 가꾸는 듯이 꽃인데 이렇게 하고 뿅 하고 왕자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하고 왕자가 딱 꽃을 보고 처음에 너무 예뻐서 안녕하세요 넌 정말 예쁘구나 하면서 이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친구가 생긴 거죠. 네. 근데 이 꽃이 좀 이상해요. 왕자도 얘가 이 꽃이 좀 이상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거야. 꽃이? 나는 진짜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진짜 존내 예쁜 꽃이고 근데 그러니까 너는 나를 엄청 보살펴야 돼. 막 유리 덮개도 이렇게 좀 해주고 네. 물도 좀 뿌려주고 여기 뭐 호랑이 같은 게 나타나지 않겠니? 호랑이가 나타나면 네가 날 지켜줘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 호랑이는 없어. 이러니까 아무튼 뭐 그럼 바람막이 같은 거 좀 갖다 줘. 막 이런 식으로 네. 왕자가 지내게 돼요. 바로 밟아버려. 진짜 귀찮네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지 뭔지 참.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네. 그리고 본인 지 이쁜 거 아는 그런 꽃이었어요. 네. 이 장미는. 그러다가 맨날 이렇게 막 심부름만 하고 이런 자신이 조금 짜증났나 봐. 그래서 왕자는 이 소행성을 떠나기로 마음먹어요. 아, 장미를 내두고? 아, 꽃을 내두고? 네. 그래서 꽃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나 이제 떠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꽃이 갑자기 뭐라 하는 줄 알아? 뭐라고요? 미안해, 나 너 진짜 좋아해서 그랬던 거였어. 용서해줘, 가지마. 근데 얘는 떠나기로 마음 먹었지. 네.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난 떠나야 해. 네. 그랬더니 갈 거면 가. 신경질 나니까 빨리 떠나. 근데 네가 떠나고 나면 나는 혼자 남겨져서 막
밥도 못 먹고 막 그렇게 지낼걸? 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 그냥 떠나요. 오호. 멋있는데요? 되게 쿨하지 않아요? 쿨하네요. 쿨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장미가 네.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네. 뭐 나중에 가면은 어차피 설명해드리겠지만 궁금한데요? 이렇게 놓고 온 장미가 네. 알고 보니 나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였다. 나의 유일한 친구였다. 네. 뭐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대목들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장미를 너무 그렇게 나쁘게 봐주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장채님이 연기한 그 꽃이 너무 얄미워요. 얄미워. 네. 밟아버려요. 아니 그건 나잖아. 맞아요. 내가 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떠나고요. 여러 가지 별을 거쳐서 네. 이제 지구로 오게 되는데 첫 번째 별에서는 왕이 사는 별을 이제 만나게 돼요. 왕이 사는 별. 네, 누구든지 막 신하로 여기고 막 너도 나를 섬기기 왔느냐 막 이러고 있고 온 별이 자기가 입고 있는 망토 있잖아요. 그걸로 뒤덮여 가지고 발 디딜 데도 없어. 그 사람 혼자 있는 별이야. 그래서 누가 당신을 섬기는 거예요? 저 모든 별이 자기를 섬기고 있대. 근데 되게 무슨 네. 뻔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왜요? 왜냐하면은 사람에게는 각각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한다. 만일 왕이 백성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이치에 맞는 명령만 내리기에 모두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내릴 권리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착한 사람이죠. 그러게요. 뭐 아무거나 막 시키면 안 되고 네. 할 수 있는 거를 명령해야 이들도 나를 따른다라는 네. 좀 어떻게 보면 군주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왕이 그러게요. 사는 별이었는데 왜 여기 있어서 뭐 합니까? 그러게. 떠날 거래. 그랬더니 가지 말래. 가지 말고 날 섬겨라. 막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막 붙잡아요. 근데 왕자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가겠다고 하니까 그 뒤에다 대고 그러면은 너를 외교관으로 임명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왜 떠난다고 말하냐면은 네. 왕자는 노을을 보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노을이 지라고 좀 명령을 해서 나한테 노을을 좀 볼 수 있게 해줘요. 했더니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좀 기다려봐. 이따가 저녁 7시 43분쯤에 노을아 져라 라고 명령할 테니까 네. 그때 그걸 볼 수 있을 거야 너는. 이게 뭐 명령이 아니고 그냥 공 선생은 지금 팔짱을 끼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맞아요. 잠시 후에는 눈을 깜빡일 겁니다. 버티지 마시고. 사실 이런 거랑 별게 다를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왕자는 떠나게 되고요. 네. 두 번째 별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여기도 좀 이상한 사람이 살아요. 혼자 사는데 네. 아주 멋진 옷을 차려입고 굉장히 멋진 모자를 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박수를 치면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해요. 오! 처음엔 재밌어. 하니까 다시 이렇게 와! 네. 이러고 있다가 한 5분쯤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왕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당신을 찬양하긴 해. 뭐 원한다면 계속 이렇게 박수 쳐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당신한테 무슨 소용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남자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왕자는 또 다른 별로 떠나버립니다. 세 번째 별은 네. 술꾼이 사는 별이에요. 술꾼. 어떤 아저씨가 앉아서 계속 막 하면서 술을 먹고 있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 왕자가 물어봅니다. 술을 왜 마시는 거야? 네. 잊으려고. 뭘 잊고 싶은데? 창피한 걸 잊고 싶어. 뭐가 그렇게 창피해?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게 창피해. 나는 말도 안 되는 전형적인 순환 논리의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 아저씨를 또 만나게 돼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별로 향하게 됩니다. 네. 슉슉슉 가요 막. 네. 자, 여기는 사업가가 살고 있는데요. 네.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돈이 뭐냐면은 저기에 있는 별을 세 가지고 네. 그 별의 개수가 자기의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자기 장부에 적어놓고 장부를 서랍 속에 넣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막 5억 몇천 몇백만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계속 세고 있어. 그래서 얘는 이상한 거지. 저거 당신 거 맞아? 그랬더니 야, 저거를 내 거라고 생각한 게 내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거 내 거 맞아. 해가지고 5억 막 계속 이렇게 셉니다. 그러고 막
이러고 바쁠 거 아니야. 뭐 이것저것 막 계속 5억에 달하는 숫자를 계속 세다 보니까 그냥 바쁘니까 여기 귀찮게 하니까 말 좀 걸지 말라고 네. 막 얘한테 쿠사리를 또 줘요, 왕자한테. 그러면서 왕자는 또 이상하니까 그럼 저거를 소유하는 게 당신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갸우뚱하고 또 그 별을 떠나게 됩니다. 자, 5번째. 재밌네요. 아, 재밌어요? 네. 나는 이게 뭐 어쩌라는 거지? 진짜요? 그러니까 물론 네. 이 어른들의 약간 뭐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하고 뭐 세상에 휘둘려서 뭐 돈만 쫓는 모습, 뭐 술을 막 먹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라고는 좀 느낌이 오긴 했는데 이게 재밌었구나. 나는 여기가 이게 뭔 얘긴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은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맞아요. 네. 자, 5번째 별로 갑니다. 네. 여기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사는 별이에요. 가로등. 네. 왕의 명령으로 아까 그 왕인가요? 아니지 않을까요? 이 둘은 모를걸요? 서로 사는지도 모를걸요? 네. 이제 아침에는 가로등을 불을 끄고 밤에는 불을 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뭔 이유에선지 네. 이 별의 자전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네. 그래서 1분에 한 번씩 하루가 바뀌어버려. 아이고. 일이 그러면 많아지겠네. 아침 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럼 계속 켜고 끄고 이러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이 없고 제발 좀 쉬고 싶다고 막 이렇게 지쳐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왕자가 여기를 찾아와서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쉬고 싶으면 반대편으로 몇 발자국 좀 걸어가면은 계속 낮은 상태고 밤인 상태잖아요. 그렇게 해서 쉬는 건 어때요? 근데 그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왜냐면은 나는 자고 싶은 건데 걸어가면서 잘 수는 없잖아? 라고 얘기하다가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알려줄까? 이런 와중에도 우리 지금 한 달째 얘기하고 있는 거다? 30분이 흘렀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한 달이나 이야기했구나 하고 왕자는 또 떠나야겠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다 라고 떠나게 되는데 네. 왕자가 나지막하게 이런 평가를 내려요. 이 사람한테. 왕이나 그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나 술꾼, 사업가가 이 점등인을 본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기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그들보다 이 가로등 켜고 끄는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야. 적어도 그들과는 달리 남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야. 라는 감상을 남기면서 네. 다음 별로 또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별이군요. 네. 지리학자가 사는 별입니다. 지리학자. 네, 이 지리학자는 한 군데 앉아가지고 네.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지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럼 당신은 어떻게 지리학자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물어봤더니 나는 탐험학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아온 정보들을 수집해서 지리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얘는 직접 가본 적도 없고 뭐 탐험가들이 여기에 이런 바위지대가 있네 하고 돌을 갖다 주면 그냥 고지곳대로 바위지대라고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별에는 뭐가 있냐? 라고 물었더니 화산이 있고 되게 소중한 장미꽃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화산 좋죠. 화산 뭐 이렇게. 그래 나중에 화산 제 이런 거 갖다 주면은 내가 그 그림으로 그려줄게. 이런 얘기를 하더니 근데 장미 이런 거 뭐가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왜냐면은 지리학 뭐 지도 그리는데 장미를 지도에 포함시키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장미는 하나도 소중한 게 아니야. 그딴 거 있어서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자는 한편으로 좀 발끈합니다. 뭐야 나한테 있어서 되게 소중한 장미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찮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면서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그 장미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구나 라는 걸 다시 상기하게 되고 네, 지리학자는 이제 야 너 그럴 거면은 지구라는 별에 한번 가봐. 네. 거기는 뭐 몇십만 명의 술꾼이 있고 몇억 명의 무슨 뭐 점등인이 있고 막 그런 엄청난 별이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 라는 추천을 받아서 결국엔 지구로 향하게 됩니다. 자, 지구에 온 왕자가 처음으로 만난 거는 네. 뱀이에요. 뱀. 뱀. 네. 뱀은 너는 참 뭐 신기하게 생겼구나. 뭐 길쭉길쭉해서 연약해 보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나는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버리지.
그렇지만 너는 순진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연약한 아이니까 뭐 내가 그렇게 하진 않을게. 근데 네가 원한다면 난 네가 온 별로 언제든 널 되돌려 보낼 수 있어. 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나는 강력한 존재야.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뭐 돌려보낸다는 게 네. 뭐 까딱하면 물어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뱀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얘는 또 걷게 됩니다.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 야 산이네. 올라가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이 주변이 혹은 이 별이 다 잘 보이겠지? 네. 라는 기대를 하고 올라갔는데 뭐 그렇진 않아. 왜냐하면 지구에서 산에 올라간다고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뭐 안녕하세요 막 라고 외칩니다. 네. 그랬더니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뭐가 돌아오죠? 메아리? 메아리가 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외쳤더니 안녕하세요 뭐 저기요 요 이것만 계속 들리는 거야. 얘는 짜증이 났어. 왜냐면은 자기가 살던 곳에는 자기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인사를 건네는 장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장미는 의미 없이 나의 말을 막 이렇게 따라하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여긴 되게 이상한 동네 같아. 뭐 내가 하는 말 따라만 하고 막뭐 길쭉한 이상한 것도 있고 막 네. 그러면서 지구에 대해서 약간 여긴 이상한 별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네.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화원을 지나갔는데 네. 거기서 5,000송이의 장미를 만나게 돼요. 그 꽃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녕 너희들 다 예쁜 장미구나 엄청 많네. 근데 얘가 갑자기 고향에 있던 그 장미꽃이 생각이 나는 거야. 걔는 자기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 말고도 똑같이 이쁜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면은 네. 장미는 진짜 슬프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향의 장미꽃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지구에 오자마자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갑자기 왕자는 슬퍼진 거야. 근데 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산도 요만하고 근데 여긴 산이 이만해. 그리고 나는 이게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장미꽃 한 송이가 있는데 네. 여기는 막 5,000개씩 있어. 이게 너무 자기가 초라해지고 슬퍼서 막 울게 돼요. 나는 어디 가서 왕자라고 할 수도 없어 막 이러면서. 근데 보면은 되도 않는 별에 혼자 앉아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왕도 있고 네. 5억 개의 별을 세면서 저게 다 얘 돈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사업가도 있고 다 어른들은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데 얘는 아직 애인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자기 갖고 있는 게 좀 초라하게 느껴지고 슬퍼하고 막 그 슬픔 그대로 눈물로 표출해버리고 라는 것은 정말 얘가 아이 같은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또 중요한 네. 등장 동물을 만납니다. 네. 여우를 만나게 돼요. 여우. 이 여우가 아주 명대사 제조기입니다. 아까 그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여우가 한 말이에요? 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이런 얘기들을 아주 그냥 다다다다다 쏘고 지나가요. 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명대사는 여우에게서 나왔다. 그래요? 네. 처음에 만납니다. 왕자가 여우를 보고 너 예쁘게 생겼다 안녕 나랑 놀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우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난 너랑 놀 수 없어. 왜냐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응? 길들인다는 게 뭐야? 너 여기 사는 애가 아닌가 보구나. 뭘 찾고 있니 혹시?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근데 길들인다는 게 뭐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닭을 막 쫓고 내가 닭을 잡으려고 하면 날 쫓아내고 막 그래. 혹시 너도 닭을 찾고 있어? 아니 나는 친구를 찾고 있는데 길들인다는 게 뭐야? 계속 물어봅니다. 애들의 특징이죠. 이건 왜 안 돼? 이건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건 왜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아이들의 행동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길들인다는 게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 왕자의 질문에 여우는 결국 길들이는 게 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즘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쉽게 잊혀진 말 같은데 길들인다는 거는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네. 너 혹시 그럼 날 길들여 줄래? 라고 해서 둘은 친구가 되기로 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네.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내심이 있어야 돼.
처음에는 내게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풀밭에 앉는 거야. 나는 너를 흘끔흘끔 곁눈질로 쳐다보지.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니까.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앉을 수 있게 될 거야. 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왕자에게 여우가 친구가 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동안에 맺었던 관계랑은 좀 달랐죠. 그러게요. 장미는 갑자기 뚝 떨어져서 피어나고 그냥 바로 인사를 하고 그 조그만 데서 둘이 있으니까 그냥 부대끼면서 살았던 건데 그리고 그동안 찾아왔던 별들에 있는 사람들도 얘가 불쑥 나타나서 이건 뭐죠? 당신 왜 그러는 거죠? 하면서 지나왔는데 왕자는 사실 친구가 찾고 싶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가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잘 해줍니다. 네. 그렇게 돼서 둘은 친구가 돼요. 그때 이제 다음날 여우를 찾아간 왕자에게 여우가 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주는 게 더 좋아. 이를테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거 너무 좋은 대사인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기다림의 네. 그 아름다움. 뭐 이런 다른 채널 뭐 다른 뭐 북튜버 분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요즘 참 이런 기다리는 재미가 좀 없지 않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네. 스마트폰 없는 시대를 살아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전화해서 몇 시에 만나라고 친구에게 얘기를 하거나 네. 뭐 친구 엄마한테 안녕하세요 저 장첸인데요 뭐 공선생님 이따 5시에 만나도 놀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시간이 오기까지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지금 어디지? 나 지금 계단 밑에 우리가 만나는 순간까지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계속 맺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시간의 공백에서 오는 기다림의 그 설렘 그런 게 좀 많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 그러게요. 그래서 이 대사가 요즘 뭐 아이들 요즘 어른들한테는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네. 3시쯤 되면은 이제 뭐 이따 뭐 언제 출발할 거임? 3시 반쯤 되면 오고 있음? 이런 얘기 하느라 바쁜데 요즘은 이러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게 조금은 덜해지지 않았나. 근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행위가 행복했었어요? 설레고 그랬던 적 많죠. 그래요? 왜냐면은 뭐 나쁜 짓 당하려고 기다리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사람이. 그건 있다. 엄마가 너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해. 이랬을 때 집에 가는 그 시간 안 왔으면 좋겠고 막 개 쫄리고 그런 건 있었죠. 근데 뭐 대부분 약속을 잡고 언제 네. 만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좀 좋은 일 아니었습니까? 다들. 뭐 공 선생님 어떠셨는데요? 아니 그런 게 이제 과거에 대한 생각들 항상 미화가 되는 편이니까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좋을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누군가 기다리거나 할 때 뭐 요즘엔 카카오로 지금 위치도 전송할 수 있고 계속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나요? 불편함이 더 요즘 그러니까. 느껴지겠죠? 네. 그래서 이게 마냥 기분 좋은 일인가 싶기도 하고 뭔가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뭐 옛날엔 다 좋게 느껴져서 그런 건가 아니면 진짜로 그게 좋은 건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좀 편리해서 훨씬 지금이 좋기도 하고. 편리함에서 오는 좋음이 더 있다? 그럼요. 저는 약간 좀 계획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거나 많이 약간 예상치 못한 것들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성향이라 그래서 기다리는 게 꼭 좋은가 싶기는 하네요. 하지만 이 명대사는 인정하시죠? 네, 이거는 너무 근데 무슨 느낌인 줄 알 것 같아서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뭐 여러분들도 이제 그 책률 셰프 올라가는 시간 1시간 전부터 그쵸. 행복해지실 수도 있어요. 맞아. 저희가 촬영을 4시부터 했는데요. 네. 저도 3시부터 공 선생님 기다리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약간 설렜어. 진짜요? 우리 오실 때 네. 뭐 저 지금 뭐 출발합니다 정도 가끔 얘기하지만 뭐 어디쯤이에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진 않잖아요. 그 정도 거리도 아니기도 하고 사실. 뭐 지금 집에 왔어요. 지금 해갖고 나갈게요. 뭐 이런 얘기도 잘 안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좀 설레고 두근거리긴 해요. 저는. 뭐 이것도 성향 차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고 둘은 친구가 됐는데 네. 이제 왕자가 떠날 때가 됐어요 또. 그랬더니 여우가 말합니다. 네. 난 울고 말 거야. 그건 어쩌면 네 탓. 왕자가 그래서 얘기해요. 그건 어쩌면 네 탓이야. 처음에 얘기했잖아. 난 널 슬프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 네. 네가 나한테 길들여 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우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음. 슬프지만 나한테 남은 게 있잖아. 음. 저 밀밭에 있는 황금 색깔을 보면 난 너의 머리카락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또 기분 좋아지겠지. 와, 로맨티스트네. 여우가. 지금 당장 슬프긴 하지만 그런 것이 이제 관계고 친구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아닐까요? 네. 그리고 장미꽃을 다시 가서 보고 오면 네. 내가 진짜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왕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미꽃? 네. 그 엄청 많다 하던 그 장미꽃? 5,000개짜리. 네. 그래서 왕자는 걔들한테 가서 갑자기 화풀이를 합니다. 니들은 내 고향 별에 있는 애보다 이쁘지도 않고 적어도 걔는 나를 항상 신경 써주고 난 걔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애였어. 근데 니들은 그거 아니잖아. 니들 필요 없어. 이러고 여우한테 다시 갑니다. 진짜 애다. 애의 왕자다, 애의 왕자. 그래서 여우한테 갔더니 네. 여우가 이제 비밀을 말해줄게. 그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네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건 그 장미여서가 아니고 네가 그 장미에게 바친 시간들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너는 네 장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야. 알았지? 라면서 고향의 장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들고 그 친구가 나한테 정말 소중한 친구였구나 라는 걸 왕자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이었군요. 네. 그렇게 해서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네. 뭐 처음에 만나는 게 이제 철도 뭐 신호수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 설로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또 똑같이 물어봅니다. 네. 뭐 별에서 만났던 사람들처럼 저 어른들은 왜 저렇게 바쁜 거예요? 그건 저 사람들도 모를 걸. 그래요? 그럼 저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아니야,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 사람들은. 왜냐면은 어른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거든.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아는 거는 아이들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뭐 그쵸. 근데 뭐 살다 보면은 뭐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어른들이고, 그죠.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난 저 지금 장난감이 갖고 싶어. 뭐 아니면 대통령이 될 거야. 아이고. 과학자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쵸. 이것도 숫자처럼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네. 쉽게 얻을 수 없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아가면서 또 어른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장사꾼을 만납니다. 장사꾼? 이 사람은 막 자랑을 해요. 야, 내가 약 진짜 개쩌는 약 하나를 발명했어. 네. 약을 먹으면 일주일 동안 목이 안 말라. 물 안 먹어도 돼. 이게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53분 정도를 절약해 준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왕자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네. 왕자는 생각해요. 내가 53분이 생기면 그냥 물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얘기하면서 뭔가 효율만을 따지는 뭐 어른들, 현대 사회에 뭐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꼬아서 얘기해 주는 거겠죠. 네. 자,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이 옵니다, 드디어. 네. 이게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왕자가 비행기 조종사에게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8일째가 되는 날이 드디어 옵니다. 네. 자, 처음에 이 사람이 불시착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의 물밖에 안 남았는데라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8일이나 지나버린 거야. 네. 이제 진짜 물도 떨어지고 그러네. 진짜 큰일 난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먼저 조종사가 물어본단 말이지. 어린 왕자는 갑자기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친구 여우가 말했어. 야, 지금 여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임마. 근데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게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조종사는 갑자기 땅 뭐에 맞은 것처럼 네. 그래, 어딘가에 우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걸 찾아볼 생각을 안 했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동네에 집 한 채가 있었는데 네. 애들끼리 거기에 그런 소문이 돈 거야. 야, 저 집에 보물이 있대. 어허. 그래서 뭐 폐가 막 이런 거 흉가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무서운 마음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는데 그 집에 대한 동경이 이제 막 생기는 거지. 저 집에 보물이 있대. 우와, 막 엄청난 집인가 보다. 애들끼리 이런 게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사막에도 우물이 숨겨져 있고 오아시스가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사막이 아름다운 건 아닐까? 라는 대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결국에는 이제 같이 왕자랑 막 우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아침이 돼서 동이 틀 무렵에 결국에는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에게 먼저 이제 물을 떠 먹여주고 막 얘기를 하다가 네. 왕자가 갑자기 이제 다음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지구에 온 지 1년째가 돼서 이제 돌아갈 거래. 오래 있었네. 자기는 뭐 이 왕자도 떨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헤매다가 만난 사이인 줄 알았는데 얘는 1년이나 된 거야. 그러니까요. 또 표류한지. 그래서 이제 돌아갈 거래. 아 그렇구나. 이제 이별할 때가 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왕자가 저기서 뭐랑 갑자기 뭐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더 편할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희미하게 보니까 뱀이 얘를 막 이렇게 물려고 하고 있던 거지. 그리고 왕자의 발목에는 약간 노란 빛이 반짝하는 게 순간 보였대. 그래서 저거 쟤한테 물리면 죽는데 얘가 막 뛰어가가지고 이놈 막 뱀! 막 이렇게 하니까 뱀이 스르르르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 나서 왕자는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나는 죽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건데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이어서 몸이 필요하지 않을 뿐이야. 영혼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뿐이야.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나의 뭐 밤하늘을 보면서 뭐 내가 있을 별 혹은 뭐 꽃이 있을 별들을 상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추억에 뭐 잠길 수 있게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자는 천천히 쓰러져 갑니다. 그래서 모래밭이다 보니까 뭐 쓰러지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왕자는 죽게 되고요. 네. 그 이후 조종사는 이제 6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이때를 회상하면서 적어 내려갔고 당신이 만약에 아프리카 사막 어디선가 금발의 소년을 발견하게 된다면 꼭 가서 친절을 베풀어주고 어린 왕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자기에게 꼭 편지로 알려달라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주 좋은 소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이들의 시각으로 본 어른들의 모습을 뭐 설명하기도 너무 좋고 뭐 우리가 잊었던 동심에 관해서 뭐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도 굉장히 좋은 소설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극찬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이렇게 쭉 줄거리만 읽어봐도 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었겠구나라는 게 참 쉽게 와닿잖아요. 지금 이게 A4 용지 이만큼 저희가 준비했는데 뭐 이 텍스트도 사실 이 정도예요. 그냥 뭐 이거나 별다를 게 없어요. 이것도 막 글씨도 막 이렇게 크고 그림도 막 엄청 크고 이래가지고 뭐 읽고자 하면은 뭐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읽고자 하면은 뭐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게 어른이 돼서 이걸 읽었을 때 뭐가 좀 다를까 혹은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이걸 읽었을 때 무엇이 다를까 라는 생각들 해보시면서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책이 항상 아몬드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읽어서 좋다 뭐 이런 책들은 사실 어른들이 만들어낸 수식어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얘기인데 마치 뭐 이런 거 애들 얘기지 하면서 그냥 애들이 보기 좋네 이런 평가인 것 같아서 이 책도 굉장히 오히려 어른들이 봐야 하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 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난 인물들이 다 그 현대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지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하나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을 봐서의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실제 어른들의 모습을 그냥 작가가 그냥 비유해서 그려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의미한 노동을 하는 그 가로등을 꼈다 켰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와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시사점이 되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사실 어린이들이 봤을 때는 뭐 그들이 느끼는 게 있겠지만 뭐 작가도 뭘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건 또 없지 않을까 그러게요.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해 이렇게만 좀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본다면 그냥 내가 보는 사회와 세상과 되게 비슷하고 재밌다는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게 다 우리의 얘기일
됐구나를 느끼면 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다회차에 걸쳐서 읽으면은 네. 또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이 책이기도 합니다만 또 다회차라는 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이 된 우리는 뭐 방금 얘기했듯이 가로등 켜고 끄는 사람에 좀 더 포커스가 갈 수도 있고 좀 아이들이라면은 네. 여우와 어떻게 친구가 되는 그런 장면이 더 와닿았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여우도 너무 장면이 좋고요. 네. 저는 이 장면들이 다 너무너무 좋네요. 이게 저도 오히려 읽었을 때는 이렇게 좋은 장면들이었는지 몰랐는데 또는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도 있고 이 술꾼이 얘기하는 것도 되게 너무 좋고요. 네네. 네, 뭐 이거 저는 오늘 너무 좋았어요. 내용들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좋은 내용 여기까지가 희망편이었고 네. 다음 주 2부에서는 여러분들 절망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뭐 절망과 희망을 같이 한번 얘기해보죠. 제가 네. 이 편에선 네. 희망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희망적인 얘기들은 뭐 저희가 한 얘기 외에도 맞아요. 정말 뭐 그냥 검색만 하면은 그냥 희망만 딱 나오니까 그러겠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도 아마 대부분 그런 게 또 많으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되게 궁금하네요. 이걸 어떻게 절망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거를 네. 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대략 띄우면은요. 어린 왕자 사실 이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가 망가져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본 거예요. 재밌네요. 네. 궁금하다. 그래서 네, 다음 주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부 희망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